안녕하십니까? 투 머스트코입니다. 오늘의 시계 이야기는 크로노그래프입니다. 크로노그래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사용하면서 주의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이 시계 크로노그래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단어가 있죠? 크로노미터. 크로노미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크로노미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옛날 얘기 같을 수도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아신다면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되겠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크로노그래프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크로노는 시간이고 그래프는 그것을 기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계 자체가 그러니까 스탑워치나 아니면 타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시계 다이얼을 메인 다이얼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동그란 게 뭐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이얼들을 서브 다이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노 시계들의 기본적인 초침은 위에 있는 이게 아니고요. 이 다이얼 중에 한 곳이 초침을 담당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시계는 이렇게 큰 초침이 돌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고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요 6시가 초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제가 시계를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하면서 집사람이 시계 사준다고 했을 때 비싼 거 필요 없다. 나는 시계 그냥 아무거나 하나 사주면 돼 하면서 제가 고른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크로노를 얘기하게 되면 오토매틱 그 무브먼트가 달린 크로노 시계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시계가 영영 비디오에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저한테는 이렇게 의미 있는 시계라서 오늘은 이 친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6시에 이게 제가 한 칸씩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이 시계에서는 이게 초침을 담당하게 되고요. 벨주 무브먼트, ETA의 벨주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쪽에 영구 초침이 있게 됩니다. 9시에. 그리고 나머지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다 틀리거든요. 보통은 하나는 30분 정도를 계측하는 30분 적선계가 있고 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추가로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30분 했으면 쭉 따라서 12시간까지 기록을 할 수 있는 타이머 적선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낮밤을 표현하는 24시간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얘는 이쪽은 1시간을 이제 타임 기록할 수 있는 타이머가 있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초를 10, 10칸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그냥 10칸으로 나눠서 이제 나눠서 기록할 수 있는 초를 이제 10분의 1로 끊는 매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쉬운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타트 앤 스탑 그리고 리셋. 이 가운데 용도는 일반 시계랑 똑같이 한 칸 뽑으면 날짜, 2칸 뽑으면 시간을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m를 뛴다고 할게요. 100m를 이제 달리면서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록을 해준다고 하면 자 누릅니다. 전 뛰겠죠. 막 달립니다. 일반적인 아저씨니까 100m는 한 20초 정도에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20초 정도 했을 때 스톱. 이렇게 되면 제가 21초 정도 걸렸고 이제 21초에 이쪽 다이얼에 이제 21초와 10분의 9 정도 걸렸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했으니까 기록을 다 끝냈으니까 다시 리셋해서 바늘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럴 땐 리셋 버튼을 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타이머 혹은 스탑워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제빵을 할 때 반죽을 1분 30초 동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1시간을 할 수 있으니까 냉장고 안에서 반죽을 30분 동안 놔뒀다가 꺼내가지고 하겠다. 아니면 고기를 양념에 재놓고 20분 뒤에 꺼내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타이머로 사용하실 수 있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든 엄청나게 많이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능을 모르고 그냥 이제 디자인적인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시계를 받았을 때 당연히 이게 초침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직원한테 초침이 안 움직인다고 그랬더니 이게 초침이다. 그리고 이거 누르면 배터리 빨리 다니까 누르지 마세요라고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예, 제가 나중에 시계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카페에도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게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아까 스타트 앤 스탑 리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스타트를 누르고 스탑을 누른 상태에서 리셋을 누르셔야지 만약에 스타트 누른 상태에서 쭉 가고 있는데 리셋을 누른다던가 하시면 예, 망가집니다. 아마 지금 제 시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바늘들이 제대로 정렬이 안 돼 있는데 아마 저도 뭐 언젠가 제대로 사용법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늘이 제대로 정렬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오토매틱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나사가 망가진다든지 해서 아주 곤란한 경우를 겪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주의할 점이네요. 얼렁뚱땅 주의할 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가장 큰 주의할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게 어차피 얘는 쿼츠지만 오토매틱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도 비싸고 오버홀 가격도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그 시간을 될 때 한 바퀴 정도는 돈 상태에서 스탑을 누르고 리셋을 시켜줘야 된다지만은 또 나사에 편마모가 없고 이렇게 좀 복잡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벨주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로터가 단 방향이라서 돌릴 때 웅웅 소리도 나고 그러겠죠. 그리고 이게 얘도 배터리가 이 크로노를 많이 사용하기 이제 스탑워치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빨리 다니까 오토매틱도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리저브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시계가 이 크로노그래프 시계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용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크로노그래프라고 딱 하면 떠오르는 시계가 하나 있죠. 오메가의 문워치죠. 달에 간 시계. 나사에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조종사들에게 그렇게 따로 이렇게 손목시계를 또 지급을 하고 이런 스탑워치 기능 있는 시계를 지급하고 그랬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대표적인 예가 있죠. 아폴로 13호. 영화도 보시면 아시고 하실 텐데 아폴로 13호가 우주에 달에 갔다가 궤도를 쭉 돌아서 지구로 돌아와야 되는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궤도가 약간 빗나가서 지구의 인력권으로 제대로 못 들어오고 이제 대기권에 살짝 들어갔다가 스쳐 지나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컴퓨터는 망가졌고 그런데 다행히 엔진을 14초 동안 딱 켜가지고 궤도를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 오직 믿을 수 있는 거는 손목 위에 있던 이제 손목시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정말 제대로 된 타임워치 기능을 해서 그 14초 동안을 잘 사용해서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오메가가 그걸 가지고 한정판 시계도 내놨죠. 여기 14초까지 딱 마크가 찍혀 있어서 14초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갖고 근데 시간을 잴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시계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타키미터라고 해서 이 바깥쪽으로 이제 속도를 쭉 적어 놓고 이제 당연히 이제 시간을 재는 시계이니만큼 모터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리고 유명한 시계가 하나 더 있죠. 크로노 하면 브라이틀링의 네비타이머. 네비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로노 기능이 있고 바깥에 타키미터도 있고 되게 복잡하게 많은데 실제로 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민항기 조종사들이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비행기가 거의 컴퓨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이전에 여객기를 운행하는 조종사들이 정말 필요한 기능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항공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 롤렉스 데이토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데이토나니까
모터 레이싱이죠. 태그웨이어 같은 경우에 모나코하면 모나코 그랑프리 이런 식으로 모터 레이싱에도 많이 사용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활용도가 그 스탑워치로서의 활용도가 많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크로노그래프랑 비슷한 크로노미터는 무엇인가? 크로노는 아까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미터는 메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재는, 말 그대로 시계란 뜻이죠. 큰 의미에서는 시간을 재는 기구인데, 왜 그게 이제 나왔냐면, 이제 대항해 시대라고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장거리 항해를 하다 보니까 태양의 높이를 가지고 위도는 이제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동그라미 이제 위아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잘 될 수가 있는데 경도를 재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경도는 이제 이렇게 시차나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건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오차가 정말 적게 나는 그런 시기가 적어서 이제 그 영국에서 그렇게 오차가 적게 나는 시계를 개발해라. 그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해서 어떤 영국 분이 나무로 부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고 했다고 해서 이제 그 크로노미터 인증 같은 경우에는 항해를 할 때 1오차가 2초인가 그 2초인가 1초 이내로 나야지만 그 제대로 된 경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COCD라고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아주 오차율이 적은 시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항해용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시계는 그 그리니치 천문대 그 옆에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영국에 가시게 되면 그리니치 천문대도 구경하실 텐데 그 옆에서 꼭 한번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MT라는 말 자체가 우리 왜 시계 보면 롤렉스 뭐 GMT 있죠. 뭐 여러 가지 GMT라는 말이 있는데 GMT 자체가 그리니치 민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차가 쭉 나게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좋아하신다면 영국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죠. 그리니치 천문대도 보시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크로노그래프 그리고 크로노미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오늘 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